문정부가 먼저 기순어민을 인계하고 싶다. 글쎄요,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은, 야, 이거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이것도 뭐, 글쎄요, 가짜뉴스류에 속하지 않나.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이 심기를 거스리는 행동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정말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팩트로 이게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지금 귀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박창수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아니시군요. 항상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항상 보고 계시는데 댓글을 아마 최근에 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렇다면 또 더욱더 웰컴입니다. 네, 박창수님 앞으로 이 댓글창에서도 예, 박창수 이름 석자 아주 참 좋은 이름이죠. 네, 이름 석자를 이렇게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창자가 아마 글쎄요, 네, 어떤 그 번성할 창자 그거를 쓰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예, 월북몰이 후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참 욕 나오네요, 왕돈이님. 예, 라면 얘기가 나오죠? 네, 어제 그 양산에서 라면 부스러기를 이렇게 먹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렸던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네요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이거는 아주 민감한 얘기니까 요거를 확인을, 네, 제가 쭉 그 논평보다는 이 팩트 체크를 먼저 쭉 하고 사안의 어떤 그 전개 과정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 바로 2019년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강제 송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북한의 어선에 탄 어부들이죠. 어부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귀순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귀순한 어부들을 바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송환 요청, 대개는 이 북한의 어부라든가 뭐 주민들이 내려오면은 언제 어떻게 NN을 통과해서 내려간 그 사람들 빨리 북한을 보내시오. 뭐 이건 분명히 자제는 월남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사를 거쳐서 대개 조사가 국정원의 조사가 빠르면 석 달, 길면은 넉 달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는 안 그랬죠. 이 3년 전에는 정말 신속하게 국정원이 한 3일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북한에 먼저 이 남쪽으로 넘어온 어부들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은 당연히 환영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내려간 그런 그 어부들을 우리 한국에서 보내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몰래 내려와서도 납치를 할 판인데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지금 보내겠다니 얼마나, 예, 그래서 바로 넘어간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안대를 눈에 다 이렇게 철철 묶고 판문각에 보냈죠. 판문각에 인계를 하러 보냈는데 바로 무장을 한 북한군을 안대를 딱 풀고 보니까 무장을 한 북한군 앞에 서 있더라. 그래서 털썩 주저앉은 당시의 상황이 이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을 자행한 사람이 인권 변호사라고 타칭 얘기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게 글쎄요,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예, 조금 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 정부는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북한에 바로 이 남쪽으로 넘어온 어부들을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서 바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정부의 북송의사 다음날 북은 바로 보내시오라고 우리 측에 답변을 한 것이죠. 뭐 당연한 거죠. 북한 입장,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이거는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건데요. 예, 태영호 의원 서울 강남 갑에 국회의원이 당선된 북한의 영사죠, 공사군요, 그죠? 영국의 대사 밑에 영사를 있다가 넘어온,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예, 문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NLL 북방 한계선이죠.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는데 이후 정부 합동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바로 사흘 만입니다. 보통은 한 3개월, 4개월 조사를 하는데 사흘 만에 바로 문재인 정부가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를 했다는 것이죠. 네, 기순한 탈북민 조사는 몇 달이 걸릴 때도 있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끝낸 것이다. 그 다음날 북한은 인원,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했고 7일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 네, 바로 지금 시각물에 나오죠. 귀순어민 북송 사건 일지.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왔고 북의 공식 송환이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11월 5일 정부가 어민을 추방한다고 북한에 통지를 했죠. 어민을 추방하니까 북한에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11월 6일 북측이 어민 인수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7일 날은 귀순한 어민이 이제 안대를 쓰고 이렇게 포승줄에 묶인 채로 바로 판문각으로 넘어간 것이죠. 네. 정말 참 이 사안을, 저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가 문 대통령이 11월 5일 김정은에게 부산 한국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내면서 귀순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부산으로 와달라고 설득하려고 귀순어민 북송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이건 아직도 팩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한 아세아 특별 정상회의가 앞으로 곧 열리는데 북한 김정은에게도 초청장을 지금 보내려고 한다. 우리 여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이른바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북한의 김정은 당신도 초청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게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어부 사건, 북한 어부의 남쪽 NLL 돌파로 밑으로 넘어온 사건이 벌어지니까 초청장과 더불어 바로 북한 그 어선과 어부들을 인계를 하고 싶다라고 북한에 먼저 제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이게 이제 팩트로 밝혀지면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대북 정책이라든가 인권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 문재인의 그야말로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가장 북한 대북 정책의 핵심은 김여정, 김정은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유일한 지침이었다라고 하는 한간의 말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얘기인 것이죠. 실제 어민이 그때 2명이었습니다. 2명이 이 같은 어선을 탄 어부들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고 배에 떨어뜨려 죽이고 무슨 이제 어떤 일로 갈등이 빚어졌겠죠. 그리고 다 죽이고 나서 이 2명이 야 우리 이거 남쪽으로 가자.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이제 남쪽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어민 2사람은 귀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순하고 싶다. 우리 귀순 의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면서 묵살을 했다는 겁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을 자의로 판단을 하나요? 진정성이 있는 거 없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본인들이 일단 귀순 의사가 있으면은 그건 더 세밀한 조사를 하든지 일단 자유대안에 살게 하고 계속 감시 감독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정은을 모시려 탈북 어민을 재물처럼 다뤘다면 이거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일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흉악범이라고 이 문재인 정부는 본 것인데요. 왜 흉악범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배에 탄 동료 어선을 싸움이 나서 수장을 시켰다는 얘기죠. 같이 일단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다들 죽이고 바다에 빠뜨리고 2명만 살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그야말로 탈북 어민이라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은요 수개월에 걸쳐 신문을 받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귀순 어미의 조사 기간은 바로 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걸 충학범위로 단정을 짓고 귀순하겠다는 사람을 진정성이 없다라고 해서 묵살을 하고, 그리고 먼저 북한이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북한에 배와 2명의 어부를 그대로 보내겠다라고 통지를 발송을 하고, 북한은 당연히 좋다 보내라 라고 해서 그 다음날 판무각을 통해서 신속히 보냈다는 거. 예, 바로 이게 전개 과정인데요. 참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안을 보내는 것도 참 착잡한 심정이네요. 예, 이 합동조사단은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그러니까 총 그 배에, 북한 배에 18명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요 2명이, 나머지를 다 16명을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살해를 하고 소형 어선을 북측에 넘겼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문서와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이 담긴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또 이 소독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독 얘기를 조금 더 볼까요? 한국 정부는 증거인멸 우려에도 신속하게 선박을 소독을 하고 북측에 넘긴 점도 이것도 의혹투성이다. 예, 당시 이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방역을 위한 통상적인 소독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아주 의혹이 투성입니다. 네. 바로 2019년부터 20년까지 해안 납포 어선 39척에 대한 검역, 소독 내역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국가정보원이 소독을 직접 의뢰한 사안은 바로 이 귀순 어민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어선이 유일했다. 예, 일반적으로 선박 소독, 북한에서 넘어온 선박을 소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농림축산식품부, 예, 검역 주무기관이죠. 이 농림부에서 직접 의뢰를 하는데 바로 범죄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오징어잡이 어선만큼 바로 국정원이 직접 이거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직접 검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어선 소독이 통상적인 대응이라고 당시 해명을 했는데요. 이 국정원의 대응은 절대 통상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관 부서인 농림축산부가 보통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소독과 검역을 바로 국정원에서 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오징어잡이에서 16명이 죽었으면 얼마나 거기에 피투성이가 났겠습니까? 아무리 바다에 밀쳐서 빠뜨린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뭔가 이 증거도 은멸을 하고 빨리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 서둘러 이런 그 일련의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참 이 사안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이 피살 공무원, 예, 어제 지난주 목요일 날 피살 공무원의 친형, 예, 이내진 씨를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쭉 그간에 바로 그날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약 1시간 반 동안의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피살 공무원, 그것도 서해에서 글쎄 뭐 실족을 했는지 아직까지 그거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대담 방송을 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도 그 소형 그 선박에서 뭐 용변이라든가 이런 걸 보다가 실족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든다라고 배를 오래 탄 분이 계속 그 댓글을 남긴 거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피살 공무원, 그것도 소총에 AK 소총에 맞고 죽은 사체를 불에 태워서 죽인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사안인 것이죠. 예, 유족들의 그런 그 마음은 뭐 우리보다 1000갈래, 10,000갈래 찢겨지는 그런 걸 저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피살 공무원 그 의혹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 탈북 어선, 예, 긴급히 북한에 인계한, 예, 안대를 씌운 상태에서 북한군에 인계가 된 상태, 안대를 딱 풀자마자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 앞에 서 있는 모습, 예,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눈에 선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자행을 한 정부, 이거 인권 정부가 맞나요? 예, 대통령 인권 변호사가 맞나요? 네, 바로 그런 이 의문이 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의 정말 실망을 했다. 예, 이번 한 어민 북송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미국 의회 인권위 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시점에 아주 딱 적절한 인터뷰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미국 의회 인권위 의장,
예, 톰 레토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바로 이 현지에서 이 관련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의 철저한 감사와 필요한 정책 변화가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2019년 11월 두 북한 주민이 바다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안대가 씌워진 채 경찰 특공대에 의해 끌려갔다. 보도에 따르면 안대가 벗겨진 뒤 눈앞에 자신들을 끌고 갈 북한 당국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예,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대로죠. 이것을 난민들을 사주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예, 바로 이 난민들은 원하지 않는 곳에 강제 송환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유엔법 아니겠습니까? 유엔의 아주 커다란, 아주 면면이 이어온 그 유엔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본인들이 사지로 생각하는 북한에 강제로 송환이 됐다. 그 판문각에서 자신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갈 병사들이 눈앞에 딱 있을 때 털썩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장면을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그것을 자행한 문재인 정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정말 네, 할 말도 없고 정말 해줄 말도 없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게. 예. 나는 안대가 벗겨졌을 때 탈북 어민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할 수가 있다. 예,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죠.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루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았어야 된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을 한번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내 국내 정치적 영향과 무관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싶어 할 만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고 인권 분야의 리더가 되려는 국가,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권 분야의 리더가 되려는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네, 그렇죠. 이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비판적인 이유 중 하나인데 그는 예전에 인권 변호사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했지 않느냐. 문 대통령은 정말 실망스럽다. 인권에 대해 잊어버린 전직 인권 변호사이자 활동가이며 김정은과 시진핑 같은 폭군들을 아마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바로 미국 의회 인권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때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제일 듣기 좋아했던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 뿐만이 아니라 급 실망이다라는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네. 저는 지금 어머니 모시고 대구 여행 중입니다. 해가님이 지금 대구 여행 중에 또 이 실시간 방송을 또 들어오셨군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깜빡하셨으면 지금 좋아요 꾹꾹 누르세요. 해가님 건강하세요. 김재선님이, 예, 주로 이제 해가님이, 좋아요, 구독, 깜빡하신 분들 눌러주세요라고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김재선님이, 예, 깜빡하셨으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가님, 대구 803이 좋다고 우리 재선님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6.25의 대구에서도 도태우 변호사가 시작한 선진화 아카데미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머님 모시고 대구로 가셨는데도 선진화 아카데미에 또 참석을 하시는 정말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해가님. 예, 도태우 변호사 압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가 원래는 그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 다른 변호사로 대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도태우 변호사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네, 그렇군요. 홍리시빌님, 왕돈이님, 휠체어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제 동화사에 다녀왔습니다. 해가님, 그렇군요. 예, 네, 바로 이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걸 많이 했는데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죠. 문정부의 국정원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철저히 망가뜨렸다라고 박지원과 서훈을 아주 맹폭을 했습니다. 문정부의 국정원, 이거는 대한민국에 아주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정원과 국가안보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새 정부의 인사조치를 비판할 수 있느냐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박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기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대통령 후보를 향해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는 망언을 했다. 또 박지원은 퇴임 이후에 방송에 출연해서 정치인, 언론인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X파일을 운운하는 지경이다. 그러니까 참 박지원 대한민국 국정원장 맞나? 그리고 국정원장 할 자격이 있나? 라고 권성동이 아주 맹폭을 한 건데요. 예,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냈습니다. 북한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점, 원장 재직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공개 회동한 사실 등을 조목조목 짚어서 그들의 아주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아주 만천하에 공개를 한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국정원 박선원 제1차장에 대해서는 선언한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선체 결함설을 주장한 전력이 있다. 반미 학생운동과 미문화운 정거 농성의 주역이다. 과연 안보와 한미 동맹을 고려한 인사였느냐라고 당시 국정원의 아주 실세였던 박지원, 그다음에 서훈, 박선원 이런 그 국정원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을 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귀팅 모드로 운행 중입니다. 이경자님. 네. 차를 아마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권성동은 본인 때문에 나라가 이지경이 났음에도 짓고 있네요. 예나님은, 예, 권성동의 그간의 행태, 그렇죠. 검수안박에서, 아주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보였죠. 예, 그 민주당, 코너에 몰린 민주당을 오히려 되살려 놓은 그런 실책을 거르는데 아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가님, 동감합니다. 최고의 아투맨 건강하십시오. 그렇군요. DJ 임동원 국정원장 때부터 완전히 국정원이,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얘기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국정원이 제대로, 일다운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그야말로 대북정책, 간첩 잡고, 이른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휘둘리는 것을 막는 그런 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제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대한민국이 햇빛이 드는 양지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박지원을 비롯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입니까? 예, 양지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 다음에, 말은 그럴듯하게 음지를 지향한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앞뒤가 안 발라도, 바로 지금 왕도리 님이 그것을 지적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